이 문제들을 가만히 가르치다가 보니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 사람들이 주된 3포인트를 딱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단어의 definition을 묻지 않아. 그렇게 되면 열나 쉽지. 그래머를 확 잡으면은 한 30-40%는 그냥 얻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에 자료를 찾아 넣고 준비는 다 했는데 이게 비디오를 찍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열받아서 마음을 먹었어.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SAT 라이팅입니다. SAT 라이팅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라이팅의 그래머리컬한 테크니컬한 부분들까지 해서 조금 더 쉬워요. 패시지 리딩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쉬운데 이 비디오를 설명을 하려니까는 사실 리딩보다 안 심플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제너럴한 SAT 라이팅에 대한 어떤 팁들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일단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좀 느끼는 팁들 또 있을 것 같고, 아마 다른 비디오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머.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그래머 공부를 안 가르치거든. 한 중학교쯤에 가르쳐 이게. 그래 놓고서는 대학교 가는 시험에는 그래머 문제를 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지. 그래머 공부도 좀 학원들에선 다루긴 하는데 유튜브 비디오에서 이걸 어떻게 수업으로 만들어,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제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제 주 종목이고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볼까도 연락 연구 중이야. 좀 심플하게 10분 안에 완전히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바보가 들어도 알겠어 할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하여튼 I'm working on it. 기다리시고 오늘은 일단 SAT 라이팅의 전반적인 리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키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시험이 35분이 주어지고요. 문제는 44개의 문제를 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수 대비 시간만 생각하면 좀 촉박해. 이게 여유가 있는 구조의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착각 풀어가면서 가고,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도 괜찮다. 문제 레벨이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컴플리케이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유형으로 풀어야겠다는 부분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시지 지문들의 길이를 한번 볼 때는 단어로 400자에서 450자 되는 길이의 지문들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게 레노베이션에서 ACT화 시켰었지. 그때 바뀔 때 SAT가 한 것들이 차트, 패시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라이팅 패시지에 좀 포함을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적인 계산을 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수학에 약한 퀀티테이티브에 약한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해 능력까지는 봅니다. 아주 심플한 데이터 애널리시스만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간다. 하지만 수학적인 셈을 요구하진 않는다. 이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SAT 이 문제들을 가만히 가르치다가 보니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 사람들이 주된 3포인트를 딱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읽고 이해하느냐. 조금 리딩스럽긴 하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실수를 찾고 약점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세 번째는 그 약점 부분을 고쳐라, 보완해라, 더 나은 방법으로 수정해라. 이런 식의 문제들을 다른 유형으로 붙지만 결국에는 이 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잘 이해를 했고 글씨를 좀 틀린 게 쓴 것 같은 데를 발견했으면은 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 임프루브하거나 픽스하는지까지만 해도 맞춰 얻어가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이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쉽죠? 야, 이게 뭐가 어려워. 세 개 타임만 마스터하면 끝인데 포인트만 얘기하는 거. 그 진짜 세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의심스러워. 그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볼까요? 몇 가지 유형들을 쭉쭉쭉쭉 제가 읽어보면, 첫 번째는 에비던스에 대한 서포트를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장을 하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거야 패시지에. 근데 그거를 서포팅하는 에비던스나 서포팅하는 아규먼트가 더 임프루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약하게 구조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라고 묻는 유형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슬프고 참 심플하지만 이거 모르면은 많이 놓치는 포인트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단어입니다. 단어의 definition을 묻지 않아. 그렇게 되면 열나 쉽지. 그건 아니고 지문 안에, 문장 안에 집어 넣었을 때 answer choice 4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말이 됩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말이 되는 게 한 개밖에 없고 세 개는 그지 같은 거야 이렇게 묻지 않아. 더 말이 되는 거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말이 되는데 두 개는 쓰레기고, 두 개가 말이 되는데 이 중에 하나는 별로고 하나가 더 문장과 뒷문장의 말을 전달하는데 더 부드럽게 있으면 그걸 답으로 쳐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글에 보면은
주장이라든지 어떤 argument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치는 글을 썼을 거 아니야. 그거에 순서를 맞추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을 1과 2가 따라서 3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장이 순서가 맞는데 3을 중간에 얘기하고 1과 2를 뒤죽박죽 그래서 1, 3, 2 이렇게 썼다거나 하면 그걸 순서를 다시 improve 하거나 fix 해주세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you have to know how to make your argument. 그러니까는 말을 주장을 할 때 조금 논리적인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나 논리적으로 주장을 많이 펼쳐본 사람들은 이런 evidence finding과 evidence error를 improving 하는데 조금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순서를 재정리하라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조금 제일 어려워하는 디테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paragraph들의 그 relationship이나 아니면 sentence들의 그 relationship을 보고서 더 improve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를 하나 집어넣거나 빼거나 argument의 전체 글의 flow에 있어서 그대로 둘지 뺄지 어떤 변화를 둘지 안 둘지를 묻는 전체 argument를 improve 하기 위한 수단 정도. So your idea를 convey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습니까? 해서 structurally 바꿔 안 바꿔 아니면은 어떻게 바꿔를 골라 ABCD 중에서 이런 식의 그 센텐스와 센텐스의 커넥션, paragraph와 paragraph의 relationship 이거를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걸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 타입을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커버를 하면 그게 끝이야. 전체 시험에 더 나올 게 없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라 반갑게도 아주 컨벤셔널한 그냥 grammatical grammar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법의 사용에 실수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고치거나 improve하거나 변화를 시켜라. 센텐스 스트럭처에 대한 파트를 묻는 유형들이 majority가 있어요. 그래머를 확 잡으면은 한 30-40%는 그냥 얻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고, 왜냐면 요거는 알면은 무조건 맞추고 모르면은 맞추긴 힘들지만 알면은 사실 실수로 틀리기도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머 문제, 테크니컬한 잉글리시 그래머 컨벤셔널한 문제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요령으로 풀면 좋은지 꿀팁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딩과 좀 다르게 라이팅 섹션의 테스트의 디자인을 조금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다 띄우면 되니까.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있고 그 지문 옆에 번호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번호 퀘스천에 related 게 바로 옆에 나와.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그게 어디를 읽으면 어디가 답이 나오는지를 쉽게 지켜고 위치는 읽으면서 번호 보이는 대로가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팁은 뭐냐면 패시지를 읽고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라이팅 섹션에서는 아까 몇 문제당 시간 이렇게 했을 때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빠른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그냥 패시지를 읽습니다. 읽으면서 최대한 이해를 해. 오케이, 이 내용은 뭐 히스토리 얘기구나, 이 내용은 무슨 어떤 소셜 사이언스 리레이트된 얘기구나, 이런 거를 최대한 인조이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읽어 내려오면서 번호가 탁탁 오잖아. 1번, 2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올 때마다 그때 그 순간 go back, forward, back and forth 하면서 그냥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여러분들이 요령을 찾을 때 오케이, 이 문제는 제값 바로 안 풀린다 하는 것들 일단 제껴 아래 거 읽으면서 전체 막 패러그래프의 오더를 맞춰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와서 한꺼번에 푸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일단 넘어가, move on. 그런데 그 컨벤셔널한 그래머 문제들은 그냥 바로바로 풀어버리면 돼. 그 자리에서 vocab도 그 컨텍스트에 어떤 단어가 맞을 같은 문제는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바로바로 처리해서 탁 맞고 맞아주고 내려가면 된다는 거지. 패시지를 읽으면서 동시에 그냥 문제 보일 때마다 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에 계속 미친듯이 연습을 해. 그래서 익숙해져야 해. 아니면은 practice makes perfect. 아니면은 어떻게 나아져. 그냥 이렇게 말만 딱 듣고 그냥 바로 감 다 맞을 것 같아.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습 계속 해보세요. 이거를 참고하시고. 자, 예전에 SAT 리딩 잘하는 법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한 적도 있는데 두 번째 SAT 라이팅을 잘하는 팁도 거기서 말한 내용의 한 부분이 겹칩니다. 뭐냐면 시험에 SAT에 리딩 라이팅에 나오는 패시지의 타입은 크게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persuasive writing이야. 무슨 이 쓴 작가가 우리를 persuade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오피니언이 있어.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이게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서포트하는 이기장표가 되면서 그래서 본인의 오피니언이 들어간 얘기가 있고, 반대쪽의 스타일은 애널리티컬한 패시지도 있어요. 여기는 informative 패시지라고 하는데 information만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의 어떤 thought나 opinion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정보만 딥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는 어떤 패시지를 내가 지금 라이팅 시험에서 패시지를 읽고 있냐 해서 읽으면서 그 최대한 그 목적, 이 글을 쓴 목적과 의도를 이해를 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순서 맞추기도 그렇고 컨벤셔널 그래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거의 그 플로우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 유학생 학생들이 문제 풀기 힘들어하는데 이 퍼포스만 이해를 해도 한 50%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오케이 이게 정보를 나한테 주기만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작가가 어떤 아이디어와 주장을 퍼스널한 오피니언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가? 해서 이해를 하면서 쭉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시험 종목만 설명을 하려면 열나 흥분하고 말이 빨라지는 거지? 수업할 때도 학생들이 말 빠르다고 못 알아듣는다 그랬는데 Something is just don't change. 자, 그 다음에는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라이팅 섹션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프들은 아까 앞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수학적으로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거를 요구하진 않아. 여기는 수학 섹션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정보를 컨테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도표나 차트나 이걸 보고 내가 이해를 해서 뽑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든다는 거지. 거기에 나오는 굵은 그림들을 자꾸 이해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X축이 represent 하는 게 뭔지, Y축이 represent 하는 게 뭔지, 두 개의 어떤 막대 그래프라면 그게 뭐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bare minimum만 정보만 알고 있어도 거기에 related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는 intimidate 되지 말고 이거는 수학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도표 문제가 아니다 로 자꾸만 어프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쌓이고 한번 요령이 잡히면 이런 그래프 문제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비디오를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던 그 conventional한 English grammar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 미국 교육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머 책들이거든. 근데 서점에 가서 그래머 책을 사면 이따만큼 두꺼워. 그거를 언제 다 공부를 해. 그래서 뭐 학원에 와서 그 그래머를 다 리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SAT 공부를 하다가 그냥 one at a time 하나하나 풀면서 하나씩 콤마를 갖다 그렇게 찍는 건지 몰랐는데 자 레귤러 콜론과 세마이콜론의 차이를 그렇게 쓰는지 몰랐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independent clause와 dependent clause의 차이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는 they all make sense. 그냥 책에서 그냥 막 읽었던 게 그 콤마 자리가 잉글리시 랭귀지에서는 여러분 콤마를 엄청 하여튼 중요하게 생각해요. 콤마를 찍고 안 찍고가 이게 서로의 릴레이션십을 완전히 헷갈아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거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딘가에선 배워야 돼. 잉글리시 랭귀지를 제대로 공부를 한 학자 스타일의 선생님한테 배우긴 해야 돼. 배워놓고 문법 공부를 똑바로 한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고 배울 때도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배워놔야지. 안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헷갈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This sentence sounds better. 그냥 읽어봤을 때 I don't know why, but it just sounds better, righ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을 찍잖아. 그럼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느낌으로 풀기 시작을 하는데 이 conventional English grammar related 문제가 한 30-40% 나온다 그랬잖아요, 섹션에. 근데 그거는 yes 아니면 no야. 잉글리시에 룰들이 있다고. 그 수학 공식처럼.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해를 해놓고 이 시험을 들어가면 일단 100% 100점 중에 한 4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낮은 부분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만 먹고 시작해도 어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practice makes it perfect. 그냥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 이거 라이팅 세션은. 그러고 실수로 하나하나의 차이가 콤마 하나를 찍고 안 찍고가 약간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점수 날아가 버리는 거거나. 그리고 entirely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 이 라이팅 세션의 패시지들은 리딩 세션의 패시지들보다 언더스탠딩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한 50%에서 60%의 난이도의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순서를 바꿔놓거나 partially sentence의 partial을 다 매스업 시켜놓고 improve 하세요 이런 식이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틈은 practice makes perfect. You have to practice, practice, practice.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라이팅 기본적인 것만 오늘 우리가 리뷰를 했고요.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어프로치를 해봐야겠다라고 감만 좀 잡아쓰기만 해도 너무 잘했어. 본인한테 칭찬 좀 해주고. 이게 디테일한 거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강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If you get some sort of an idea, that's what I want today. That's good enough.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오늘 말한 거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것 중에 한두 가지가 This is what Andy used to say. 이게 하나만 딱 걸려도, 두 개만 딱 걸려도 그래도 좋은 스타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만 갖고 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we're doing it every day, right? 계속 연습을 하고 매일 푼다고 치자.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야 30일을 똑같은 걸 계속 디립다 팠는데 뭔가를 깨우치게 된다니까. 근데 오늘 하고 계속 안 하다가 한 달 있다 하고 또 한 달 동안 놀다가 한 달 있다 이러면은 감이라는 게 오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SAT 같은 시험은 몰아쳐버려.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그리고 나는 여기 몰입을 해서 그게 감 살리고 SAT 출제자들의 패턴이 있는 데는 그거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풀면서 멍청한 방법으로 계속 풀 수는 없으니까는 이 기본 스트래티지들과 많이 풀어본 프로들의 팁들을 좀 알고 풀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이거는 좀 사이드 얘기지만 라이팅 섹션은 여러분
맞는 답을 하나를 찾는 유형의 문제도 있지만 한 20-30%의 문제는 더 나은 답을 찾으세요 하는 뉘앙스를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는 센텐스를 임프루브를 하더라도 오케이 하나만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서에 써놔. 더 임프루브된 답을 찾아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돌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다시 말하자면 답이 4개의 보기 중에서 답이 2개일 수도 있다. 이 2개는 답이 아니야 확실히. 근데 2개가 다 make sense 해. 근데 더 나은 답이 있으면 그 미안. 오케이. 2개 중에 더 나은 답으로 가라는 거지. 그래서 맞는 그래머의 스트럭처가 2개일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요게 조금 위크하고 요게 더 나으면 더 나은 걸로 몰아붙여서 그냥 답을 동그라미 치시고 나오면 됩니다. Remember that. 자, 이런 시험 리뷰 영상을 녹화를 할 때마다 제 불안해. 너무 스트레스를 줄까봐. 일단 메모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시험은 닥치면 그때 가서 우리 한꺼번에 몰아치자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끝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거 까먹지 말지. 그리고 댓글 환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고민거리 있으면은 다 물어봐. 뭐든지. 다는 아닌가. 공부 관련된 거 궁금하신 분들 언제나 댓글 환영이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전 다음에 또 공부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갑니다. 슝.